국가 방역 사업이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된 이후 방역전의 승세를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전염병 전파 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긴급 대책들이 전격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5월 13일 저녁부터 5월 14일 18시까지 장악한 데 의하면 하루 동안에만도 29만 6,182여 명이 장악됐습니다. 유혈자가.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14일 현재까지 장악된 전국적인 총 유혈자 수는 82만 622여 명입니다. 그중에 49만 6,032여 명이 완쾌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32만 4,552여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는 대상들 속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장악된 사망자는 총 42명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 속에서 사망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망한 42명의 대상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당뇨병이나 심장질병, 고혈압 이런 기초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한 게 22명이 됩니다. 22명.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이 악성 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상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약물 사용을 잘못해서 사망한 데가 적지 않습니다. 1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인 경우에 약물을 과잉으로 쓰다 나니까 허탈에 빠져서 사망한다든가 또 항생제를 이제 쓰는 경우에 반드시 과민 반응 검사를 하고 써야 되겠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주사해가지고 사망한 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성 경련이나 후두 경련에 의해서 이 사망한 대상들이 있는 걸 비롯해서 우려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도시군들을 좀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이 도시군들을 봉쇄하고 지역별로 격폐시키고 사업 단위와 생산 단위, 생활 단위들을 다 격폐시켜서 사업과 생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히 격폐된 조건에서 유혈자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다 철저히 격리시켜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공간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손이 가닿는 화폐라든가 그리고 공공건물, 지대 그리고 여객 운수수단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서 비루스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철저히 차단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정전이 방역 위주의 체계로부터 치료 위주의 체계로 확고히 전환시켰습니다. 이 방역 위주의 체계로부터 이제 치료 체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 장학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국적인 집중 건병 검진을 조직하여 유혈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가지고 격리 치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사업에서 약물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속하게 아랫단에 약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전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다던 악성 비루스는 전파력은 대단히 빠르고 높고 대신에 병원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방역학적 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주민들과 이 보건일꾼들이 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맞다들렸으니까 공포감에 질려 있고, 그다음에 이거 당황해하고
이런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위생 선전 자료들과 과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참고서 위생 선전 자료들로 작성해갖고 아래 땅에 여러 차례 내보내 가지고 그들이 이 사업에 주동적이며 신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단이 또 이 거주 단위별로 격피 차단된 데 이어서 수많은 보건일꾼들이 참가하에 지금 전주민 건병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알겠겠지만 전염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데서 한 명의 유혈자라도 제때 빨리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또 이상 증상 있는 환자들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의학적 감시하에 과학적인 진단, 과학적인 치료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주민 건병검진 사업에 자각적으로 빠짐없이 제때 참가해야 됩니다. 유혈자들 속에서 병 경과를 보면 일반 감기처럼 이렇게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 경우는 항생제나 해열제를 잘못 써서 오히려 나쁜 경과를 취하고 예후를 앞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세타몰이나 이보프로펜 같은 거 이런 걸 이약 저약 망탕 쓰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쓰면 그걸로 해서 오히려 병 경과가 나빠지는 이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유혈자들은 대체로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나면 놀라거나 겁을 먹는데 절대 겁을 먹거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해열제나 항생제 말입니다. 이런 거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환자들은 경우 어떻겠는가? 중환자들은 철저히 의사들이 지시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앓고, 그 다음 처하고 딸이 앓고, 마지막에 간호하던 나까지 앓고. 처음엔 이거 코로나 아니다. 이렇게 정작 약이랑 먹으면서 하루 이틀 차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신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보다 한 열흘 만에 다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체온도 37도 아래로 정상이고 이제 아이들이 다 뛰놀고. 민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함수, 무슨 수경기 피우기, 식초소독, 그다음에 아이들인 경우에는 조금만 좀 나도 움직이려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동제적 키우는 거죠. 그죠? 30분 동안 뛰어놉니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함수 업무적으로 시켰단 말입니다. 저 도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함수하는 방법까지 처음엔 배워주고 그래서 하고. 5월 10날 아침부터 39도씩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오려고 하니까 전부 당황하더라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파라스타몰하고 그다음에 종합감기종, 그다음에 아목실린, 그다음에 전론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한 번씩 이렇게 열나는 증상이 한 3일 가더니 이렇게 약을 쓰니까 그다음에 열이 내렸습니다. 소금물을 풀어서 하고 그다음에 방 안에서 쑥 계속 태우고 그다음에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능이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이게 신심도 생기고 이렇게 규정대로 공기관리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몸 단련도 잘하면 능이 이게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한 3, 4일 정도 치료했습니다. 5월 9일부터 알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관절 아픔이 있고 목 아픔이 있고 그다음엔 길에서 항생제 알약을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목실린하고 꺼트리를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그다음엔 저녁부터 고열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세타몰하고 전론, 두알, 그다음에 리버사신 하나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깨나니까 열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약 먹을 시간이 거의 다가오자 또 이렇게 고열이 또 나서 그래서 또 저녁에 먹었던 방법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관절 아픔이 너무 심해서 이부프로펜 하나를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를 그렇게 먹으니까 인차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발은 하지 않고 기켜하고 이게 방안 소독들 다 알코올로 소독하고 쑥 태우고 했단 말입니다. 방 공기가리도 하고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걸림 감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감기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감기 치료하면은 그죠? 다 치료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침당하고 이렇게 가래다가 여기 막 이렇게 맺혔을 때 이렇게 뒷잔에 부항도 붙여주고 하니까 한창 한겨울 이렇게 시원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에서는 그래서 다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해줘도 다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만 보니까 이 병원 말입니다. 뭐 솔직히 악성 비루스다고 그래서 사실 겁도 좀 먹었는데 무슨 알아보니까 내가 저 의사 권고대로 딱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 정확히 약 수급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다 깨끗이 낫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선 이렇게 이제같이 암만 이렇게 아프다 그래도 한 20분 내지 30분 동안 좀 공기 가리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좀 집에 솔직히 말해서 이 소독 사업을 좀 세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이거 손 씻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에서 그저 소금물 함수 계속 하면서 선생님이 대준 대로 약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약을 이렇게 하루 종일 딱딱 책대로 썼더니 그 다음 날 좀 열 한 번 더 오르더니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앓더니 열이 축 떨어졌습니다. 하고 뭐 편도 뿌는 그런 감 그냥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탕 좀 이렇게 끓여서 그 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물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금물 함수도 계속 하면서 그냥 치료했더니 다른 깨끗하게 났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 감염증 피해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감염증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대처해서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자들을 보건시설들에 격리시켜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진자들은 자택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한 환자들은 보건시설들에 가지 않고서도 가족성원들의 방조하에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증세가 없이 열이나 마른 기침과 같은 경한 증상들인 경우에는 의사와의 연계 밑에 자체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될수록이면 자택격리 시에도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반드시 일회용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워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어물통에 버립니다. 수건도 사용 후에는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곁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만성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환자를 돌볼 때에는 얼굴면에 부착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껴야 합니다. 분비물에 의해서 마스크가 오염되는 경우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마스크의 안쪽 면은 다치지 말아야 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버린 다음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 성원들과의 허상거리 간격도 최소한 1m로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코비드-19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집에 외부 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서의 유동을 제한해서 될수록이면 가족 성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살림방, 식사칸, 부엌, 목욕탕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에서 환기를 자주 합니다. 환자는 별도로 방을 내줘 거기서 자고 지내도록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추기 불가능하면 가족 성원들과 최소한 1m 거리 간격을 두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전과 음식 준비가 끝난 후, 그리고 식사하기 전 위생실을 이용한 후 손이 어지러워졌을 때 손을 씻습니다. 손이 어지럽지 않아도 알코올로 자주 손을 문지를 수 있습니다. 손 씻기를 진행한 다음에는 위생정리로 닦아냅니다. 세수수건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가적성원들과 같이 쓰지 않도록 하며 이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빨아야 합니다. 집기류들도 공동으로 쓰지 말며 이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습니다. 탁자와 침대, 가구, 문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방 안의 모든 물체 표면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모든 물체 표면들을 비누나 세척제로 씻은 다음에는 0.1% 차염소산 나트리움 소독액으로 소독합니다. 옷가지와 수건을 손으로 빠는 경우 세척제와 더운 물을 쓰며 세탁기로 빨래하는 경우에는 60 내지 90도씨의 물을 씁니다. 칫솔과 치약, 집기류, 수건, 이불, 베개는 철저히 개별화해야 합니다. 담배는 코비드19 감염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끊어야 합니다. 숨차기와 가슴 아픔 등 보다 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려 의료상 방조를 받아야 합니다. 코비드19 감염증이 전파되는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식사 조절을 잘하며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서 건전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가 나거나 당황할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 수단들을 이용해서 친척들이나 동료들과 항시적으로 연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